이설주 여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경의하는 좋은 비서동지께서와 이설주 여사께서 전쟁 모병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담례하시며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 모병들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이설주 여사도 이제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박 변호사님 글쎄요, 뭐 옛날 생각이 났을까요?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이 북한 국가 재창을 하면서 감정에 북받쳤는지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조선중앙TV 영상에 따르면 이 행사장에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도착한 직후에 북한 국가 재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설주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급기야 이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예. 그 옆에서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북한 국가 재창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설주 여사는 지난 2009년에 결혼하고 2012년에 북한 매체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뒤에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포착된 것입니다. 한편 이 행사에 측근으로 알려졌던 현성월 당 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한 신혼 미상의 여성이 김정은 위원장을 의전했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 북한 관련해서 특이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근접 경호를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할 때요. 근접 경호를 안 했었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최근에 경호를 강화한 걸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잇따라 좀 드러난 건데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전국 노병대회 행사 당시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5명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근접거리에서 그야말로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노병들과 손을 잡을 때도 경호원들이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제지를 하거나 애워싸는 모습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호가 강화된 건 집권 초기인 2012년 하반기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동요하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전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항상 영상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밀착 경호를 하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 경호를 이렇게 카메라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상황,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만 유독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원래 화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북한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민들과의 접촉을 꺼렸던 김정일과는 다르게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인민들과의 스킨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고 없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다라든가 그거는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거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최근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아무래도 당분간은 만일에 대비한 어떤 테러 가능성을 북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좀 지난 다음에는 경계라든가 경호가 좀 더 완화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도 내놨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절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지금 이 밤, 이 순간도 250여 킬로미터의 전선 남쪽에서는 불량배들이 군사적 광기에 열이 올라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 행동들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빼버리고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함도 없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난달 27일 진행된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요. 저들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해 보려고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 연습들을 확대하고 있다. 허세성 발언들과 형용색적의 추태는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역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닐 텐데 이종건 평론가님, 어떤 포석이 저기 깔려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노병 대회라는 것이 6.25를 참전한 그런 병사들입니다. 예. 즉 그 병사들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특히나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집권에 어떤 위험이 있거나 또는 권위가 떨어졌을 때 주로 노병대를 여러 어떤 전례가 있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이 집권 과도기에 노병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당내에 그러니까 당내 또 국내 자신의 어떤 그 북한 내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경제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결집을 뭐 유도하는 그런 대내 메시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한미일 훈련, 하와이에서 또 한미일 훈련이 1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미일 훈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열렸던 한 5년 동안, 6년 동안 안 열렸던 각종 군사 훈련들을 우리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대내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